클러치 레버를 잡을 필요가 없어지는 혼다의 이 클러치 간단히 알아보기. 정말로 클러치를 아예 안 잡아도 괜찮은가? 그리고 이 클러치의 가격은 정확하게 얼마일까? 초보자도 바로 조작할 수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부은쿠거입니다. 오늘은 로얄필드의 히말라야 450을 타고 합천군 합천댐 쪽을 달리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450도 이제 몸에 많이 익었어요. 처음에 가져온 날에는 세워져 있는 걸 일으켜 세우려고 하면 제가 키가 워낙 작은 편이라서 다리가 한쪽밖에 닿지를 않아 세우기가 대단히 어렵고 부담스러웠었는데, 이제 한 달 넘게 타다 보니 세우는 것도 익숙해지고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왼쪽에 기어 시프트 레버도 익숙해지고 높게 느껴지기만 했던 높이도 익숙해졌습니다. 이야, 살짝 위험했었네요. 뭐 괜찮습니다. 시골에는 아무래도 시골의 인구 구조상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거주를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다 보면 도로가 평소에는 거의 비어 있다 보니까 차선을 좀 자유분방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하루에도 두세 번씩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생각하면서 그냥 가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혼다의 이 클러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혼다의 이 클러치는 수동 오토바이를 클러치 레버를 잡지 않고도 기어 변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죠. 참고로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알아본 정보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아무튼 보시면 이렇게 기존의 클러치 장치 위에 이 클러치 장치를 달아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더 많은 장치가 들어가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 안쪽 모습을 보시면 전자식 액추에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발로 기어 시프트를 업, 다운 조작을 하면 클러치 잡는 걸 이쪽에서 대신 처리해 주면서 굳이 우리가 왼쪽에 클러치 레버를 조작하지 않고 그냥 출발할 때 1탄 넣고 그대로 스로틀을 당기면 출발할 수 있게 되고, 멈출 때도 클러치 레버를 잡지 않아도 그냥 1단이든 4단이든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정지선 앞에서 정지를 해도 시동이 꺼지지 않고 그대로 시동이 유지되게 해줍니다. 그래도 여전히 조작 방법이 헷갈리신다면 그냥 슈퍼커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슈퍼커브나 시티백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들은 그냥 기어만 발로 차서 올리고 내리고 하면 되죠. 이 클러치도 원리는 다르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조작하는 건 그냥 슈퍼커브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혼다 코리아 측에서 이 클러치에 대해서 홍보하고 설명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거를 한번 참고해 보자면 혼다 이 클러치 정말 값어치를 할까? 라고 적혀있죠. 저도 사실 오토바이를 몇 년 타다 보니까 수동 조작에 익숙해져 가지고 수동 조작을 하는데 뭐 공포나 부담감은 느끼지를 않아요. 이렇게 수동 조작이 익숙한 기존의 유저들은 굳이 이 클러치를 사야 할까? 이게 과연 돈값을 할까? 라고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이 점을 노린 것 같네요.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클러치 시스템에 추가된 전자식 액추에이터가 클러치 조작을 자동으로 대신하는 기술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클러치 조작 제로의 편리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원한다면 언제든지 일반 클러치처럼 수동 조작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출발할 때는 N 상태일 때 그냥 클러치를 잡지 않고 그대로 발로 차서 1단을 넣고 스로틀을 당겨서 출발하기만 하면 되고요. 달리는 도중에도 기어 변속할 때 그냥 클러치를 건드리지 않고 발로 시프트 페달만 차서 기어 변속을 하면 됩니다. 정지할 때도 클러치를 잡을 필요 없이 그냥 브레이크를 잡아서 정지를 기어를 넣은 상태 그대로 중립으로 바꾸지 않고 정지하셔도 됩니다. 너무 쉽죠? 막말로 스쿠터 운행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의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완전 오토는 아니죠. 레벨 1100 DCT 같은 경우에는 DCT, 즉 우리 승용차처럼 오토로 움직이는데, 이 클러치는 우리가 발로 차서 기어를 바꾸는 반자동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오토보다 반자동인 이 클러치가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어를 변속하고 싶은 타이밍에 자유롭게 변속하면서 탈 수 있다는 점이에요. DCT를 타다 보면은 오토바이가 알아서 자동으로 변속을 하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변속하는 타이밍과는 다르게 변속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답답하거나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클러치를 왜 만들었냐 하면은 클러치 부담 없이 라이딩에 집중하고 장시간 주행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하고 더 쉽고 안전한 라이딩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쓰던 퀵 시프트와는 무엇이 다른 거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퀵 시프트는 주행 중 일정 RPM에 도달을 했을 때만 부드럽게 클러치 작동 없이 변속이 가능한데, 이 클러치는 출발, 주행, 정지 등 모든 상황에서 클러치 조작 없이 변속이 가능하고, 심지어 저속 주행 상황에서의 반클러치 조작도 능숙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타본 분께서 이 반클러치가 되는 거에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시내에서 타실 때 자동으로 반클러치를 잡으면서 슬슬슬슬 앞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 신기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초보자용 기능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초보자에게도 물론 유용하겠지만 왼손의 피로도가 크게 줄어들고 저 같은 숙련자들도 클러치 조작으로 인한 불편함과 위험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같이 키가 좀 작은 사람은 특히 경사진 도로에서 정지를 했다가 신호를 받고 출발할 때 양발이 다 동시에 지면에 닿지 않고 한쪽 발만 겨우 지면에 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슬슬슬슬 풀면서 반클러치를 하면서 스로틀을 당기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사로 구간에서 신호에 걸려 있다가 출발할 때 이 클러치는 그냥 일단 넣고 스로틀 당겨서 출발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시동이 꺼져서 뒤로 밀려가지고 뒷차를 때리거나 아니면 시동이 꺼지면서 옆으로 자빠지거나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가 않겠죠. 초보자나 여성분들 혹은 저같이 좀 키가 작은 분들에게 특히나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고, 어떤 상황에서 유용할지 보자면 도심 주행 시 신호가 계속 걸리는 상황에서 시내에서 유용하고, 장거리 투어 시, 경사로 출발 시, 스포츠 주행 시, 긴급 제동 시에도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3년을 넘게 탔지만 여전히 시내에 들어가면 클러치 조작하는 게 정말 고역이고, 또 부산에 들어가면 부산은 유독 언덕에 마을이 많고 도로가 많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이 클러치가 정말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클러치가 출시될 때부터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이 클러치가 추가되어서 유지비가 더 들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클러치는 기존 클러치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서 유지 보수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또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이 클러치가 고장이 나더라도 평범하게 수동으로 클러치로 조작을 해서 계속 운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클러치는 ECU가 엔진 회전 속도, 시프트 페달에 실리는 하중, 전륜 후륜의 구르는 속도, 스로틀 전개, 기어의 포지션을 정확히 계산해서 MCU 모터에 전달을 해서 클러치 조작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즉 컴퓨터가 계산해서 클러치를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보다도 더 클러치 조작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줍니다. 초보자분들이나 클러치 조작이 아직 서툴거나 습관이 잘못된 분들을 보면 클러치판을 다 태워먹을 기세로 타고 다니는 걸 자주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점에서 보면 차라리 이 클러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정비 비용이 오히려 더 적게 들 수도 있다는 걸 혼다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클러치는 현재 CB650R과 CBR650R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에만 쓰이느냐 라고 물으면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클러치는 기존의 클러치 구조 위에 이 클러치 장치를 장착하면 되는 구조라서 범용성이 높기 때문에 혼다는 이 클러치 적용 라인업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판매 중인 레벨 250에 이 클러치 장착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한번 이 클러치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값어치는 충분히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참고로 CBR650R MT 버전은 1273만원이고 CBR650R 이 클러치 버전은 1333만원이에요. 즉 MT 버전과 이 클러치 버전의 가격 차이가 60만원이니까 이 클러치의 가격은 60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60만원이면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MT 살래? 이 클러치 살래? 하고 물어본다면은 차라리 60만원 더 주고 이 클러치를 살 것 같네요. MT 버전을 샀다가 나중에 중고로 판매할 때 감가를 더 맞는 것도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혼다의 이 클러치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성능, 쾌적함, 안심감을 개발의 모토로 했습니다. 이 클러치는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어느 레벨의 라이더에게도 바이크를 운영하는 경험을 상승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이더분들에게 더욱더 자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동 미션을 진화시켜서 이 클러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클러치를 가지게 되면 시내 주행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어떤 기어 변속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빨간불에서 정지했을 때를 예로 들자면 아무것도 당길 필요가 없이 시프트 기어가 부드럽게 들어가며 이것은 라이딩을 훨씬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시내에서 작게 유턴하거나 코너를 돌 때 훨씬 컨트롤하기가 쉬운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느려지면서 코너를 돈다고 해서 클러치나 기어 등을 조작할 필요가 없거든요. 시내에서 이 클러치와 함께 라이딩을 하는 것은 매우 수월합니다. 이것은 이 클러치의 매우 큰 특징으로 라이더 분은 언제든 클러치 레버를 잡는 것만으로도 통상의 수동 조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혼다에서 제작한 혼다 이 클러치 소개 영상을 짤막하게 살펴보았고요. 트랙 등에서도 이 클러치는 유용하게 그리고 확실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클러치가 초보자용이라거나 수동보다 트랙에서 더 정확한 조작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실제로 트랙에서 이 클러치를 타본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전혀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오히려 클러치 레버를 조작하지 않아도 되어서 라이딩 본연의 재미를 더욱 깊이 느낄 수가 있고 또 편안했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야, 고속주행 도중에도 앞바퀴를 번쩍번쩍 드시고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프리하게 편안하게 트랙에서도 달릴 수 있는 이 클러치이고요. 네, 이렇게 혼다의 이 클러치 소개 영상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매력적이고 대단한 장치인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다른 혼다의 이 클러치 영상을 보시면은 혼다의 메카닉 분께서 직접 나오셔서 혼다의 이 클러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보시다시피 MCU가 모터를 조작해서 기어 변속을 돕는 게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라이더는 클러치 레버를 일절 잡을 필요가 없이 발로 기어 시프트 페달만 차서 기어 변속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동을 걸고 레버를 잡을 필요 없이 그대로 발을 기어 시프트 레버를 차면 1단으로 바뀌는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스로틀 레버를 당겨서 출발을 하면 되는 영상이 이제 나오네요. 아주 쉽죠. 클러치 레버는 일절 조작하지 않고 기어 업 다운이 다 되고요. 정지하는 것도 그냥 기어를 넣은 채로 그대로 정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말 편리한 장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채널 영상을 보니까 아내분을 이제 바이크에 입문시키면서 CBR650R 이 클러치를 사줬는데, 아내분께서 수동 바이크가 완전히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이 클러치 덕분에 아무 문제 없이 처음부터 잘 주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이 클러치가 얼마나 초보자에게 유용한 장치인지를 알 수가 있었고요. 저도 이 클러치를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알아보다 보니까 정말 좋아 보이는데, 다음 기변은 혼다의 이 클러치가 장착된 녀석으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참 세상에는 너무 재밌는 바이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광고가 아니니까 깨고 말하자면 숙달된 분들은 굳이 수동 조작이 지금 당장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힘들다 이런 게 아니면은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내가 초보자인데 수동은 처음이라서 개념도 잘 모르겠고 수동 조작이 너무 어려워 보이고 부담스럽다는 분들이나, 또 내가 바이크를 오래 탔는데 이제 나이를 좀 먹어서 수동 조작이 너무 힘들고 장시간 타다 보면은 손이 떨리고 장거리를 좀 부담없이 편하게 다니고 싶다는 분들이나, 아니면 수동 조작은 잘 하는 편인데 저처럼 키가 작아서 경사로를 만났을 때의 수동 조작이 다소 힘이 들고 어렵다는 분들은 이 클러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저도 평소부터 많이 궁금했었던 혼다 이 클러치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었네요. 이 클러치 가격이 대충 60만원 정도 한다는 것과 초보자 분들도 쉽게 처음부터 조작하시는 게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요. 진짜로 클러치 레버를 처음부터 끝까지 잡지 않고 쭉 주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고, 내구성 면이나 정비비 면에서도 오히려 사람이 조작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ECU가 조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조작하는 것보다 더 마모가 덜하고 고장도 적게 날 수가 있다는 점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클러치가 CBR650R과 CB650R 같은 미들급 순행 4기통 바이크에만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가격 접근성도 좀 좋지가 않고 장르도 한계가 있는 편인데, 하루라도 빨리 레벨, NX500, 그런 몽키 등등 다양한 바이크에 적용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 쉽게 이 클러치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 Feeling the lumps inside you and the black and
just to know what you